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이 폐업한 중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 알아볼 겁니다. 더불어서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죠. 이 도시형 소공인 지원 특별법도 더불어 살피겠습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신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니까요. 이 소상공인의 과반수가 폐업 후에 생계유지, 노후 생활에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일인데 이런 가운데 이 중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입법 취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취지는 사실 그 창업을 하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오래 가지를 못해요. 네. 오래 가지 못하고 특히 이제 상인들, 소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창업을 하고 3년 안에 한 80%가 문을 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심각한 실업난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문을 닫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재창업을 할 수 있는 걸 있을까? 네. 그리고 재창업을 할 수 사실은 뭐 상인들이 워낙에 자영업자가 수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자영업자들끼리의 과다한 경쟁도 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좀 이거를 이제는 서서히 좀 그 경쟁력을 서로 하면서 서로 죽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네. 시장을 좀 어느 정도는 그 제도나 네. 이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실패를 해도 좀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청년들도 사실은 창업 직장을 못 구하니까 네. 창업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실패를 하고 나면은 네. 영원히 막 이렇게 패배자가 되는 그렇군요. 그런 것도 많아서 네.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없으면은 네. 사실 이제 이 사회가 상당히 이제 실업률도 높아지고 맞습니다. 또 사람들이 한번 실패하고 나서 재기할 기회가 없다 하면은 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그 장래들이 이제 낙오자가 되는 낙오자가 되는 거죠. 네네.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비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이런 입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법들이 우리를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네. 제도를 좀 도와주겠구나 하는 것만 해도 네, 이분들은 일단은 희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사람들에게 절망보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비전 제시 네네. 그런 것들이 이런 입법을 통해서 줄 수 있다 하면은 우선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창업을 지원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지 실패하신 분들이 재기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참 큰 용기가 그렇죠.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앞서 그 창업하신 분들 폐업하시는 율이 한 80% 이른다는 80% 정도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만 특히 자영업자들이. 예. 근데 폐업을 하게 되는 그 주된 이유도 알아보셨습니까? 예, 주된 어떤... 이유 같은 거는 네. 뭐 처음에 이분들이 창업을 할 때 깊이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네. 주변에서 이제 뭐 이런 프랜차이즈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냥 쉽게 할 수 네.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퇴직하고 나면은 퇴직금을 받고 네. 좀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네. 창업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장사라는 게 사실 쉽지 않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경쟁이 너무 심하고 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차별화돼 있는 물건을 판다거나 네네. 아니면 차별화되는 어떤 경영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처음 시작해서 3년 동안에는 그런 거가 잘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3년을 네. 못 기다려주고 예. 이 사업이라는 거는 어쩔 때는 그렇게 이제 뭐 한 80% 가까이 문을 닫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걸로 문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열게 되고 예, 계속 예. 반복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러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높고 현재 네. 그리고 또 정년 퇴직도 나이 좀 이른 나이에 명퇴를 하거나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직 나이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예. 그런다고 해서 이분들이 모아놓은 돈이 또 없어요. 예.
모아놓은 돈이 없고 자식들 키워놓고 그렇죠. 나면은 당장 자기네들이 이제 정년 퇴진하고 퇴직을 한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좀이라도 그 돈을 용돈이라도 벌어보자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나마 갖고 있는 돈을 다 이제 없애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 일단은 3년 동안 경험을 했으면은 3, 4년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 경험을 살려서 재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자영업의 여러 가지 뭐 식당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경험에 기반을 해서 좀 차별성 있게 기획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그런 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제도는 좀 필요하겠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준비는 덜 되고 상권 분석도 안 해보고 유동인구 파악 제대로 안 해보고 비싼 임대료 내고 기껏 차렸는데 치킨집. 그렇죠. 그렇죠. 아, 제일 많은 게 치킨집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그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간추려 주십시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핵심 내용은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 정보를 그 좀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거와 이제 소규모 업체들을 전문적으로 한 재창업 교육 및 상담가를 또 양성해서 그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주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폐업 중소기업인들에게 절실한 내용일 텐데 재창업 지원이 왜 필요한가는 이제 언급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어떤 정책 효과가 있을지 미래 청사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제 실패의 기록이 있는 폐업 또는 파산한 그 창업자가 현실적으로 금융권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금융 정보를 제공받기에는 사실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은 금융권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대출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재기를 못하는 건데 그래서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그 발표한 그 재창업 자금 지원 성과 분석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 5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은 685개의 업체의 그 생존율은 7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폐업을 하지만은 재창업을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처럼 그 자금 지원 및 금융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면은 보다 많은 재창업자들의 그 작업난을 일단은 해소할 수 있고 일단은 처음에 사업이 이제 실패를 했는데 재기할 수 있는 그거 조금만 부팅을 해주면은 사람들은 다시 이제 재기를 했을 때 성공률은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힘이 될 수 있도록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내용은 이미 그 통과가 된 법이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명 전순옥법 얼마나 뿌듯하실까 싶으신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이제 입법 활동의 결실입니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요걸 처음 발의했을 때 당초 취지를 먼저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취지는 이게 제가 이제 그 소상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상인인데 상인들의 여러 가지 이제 지원법은 있는데 공인들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중기청 산하에 있는 건데 공인을 위한 어떤 그 지원 정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은 소상공인 해놓고. 소상공인 해놓고 상인들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조금 있습니다. 근데 공인들에 대한 정보도 없고 공인들의 실상에 대한 것도 없고 전혀 전무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상인하고 공인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은 상인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인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생산을. 그렇게 되면은 좋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또 상인들은 유통을 하는 거니까 장사를 또 잘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두 부분은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조를 하는 데는 지원 정책이 좀 달라야 되겠다. 그래서 소공인 그 도시형 소공인 지원 특별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정책을 분리시켜서 하기 위해서. 제가 입법 데이트를 지금 2년 가까이 진행하는데요.
소상공인 냈지 소상인 소공인을 구별하기 그렇죠. 처음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이미 말씀 중에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알았습니다만 소상인이 어떤 분들이라는 건 다 아시니까 네, 네. 소공인은 구체적으로 뭐 몇 인 이하의 기능을 가진 분들 이런 그리고 좀 정의를 이제 설명해 주시죠. 소상인은 네. 상인이라고 할 때는 5인 이하의 고용을 하고 있는 걸 소상인이라고 하고요. 예. 규정으로. 네, 유통이고. 예. 그리고 소공인은 공인은. 10인 미만의 10인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면서 제조를 하는 곳입니다. 기능을 가지신 기능, 분이죠. 기술자들. 기술자들. 거기는 아주 우리나라에는 소공인들은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예. 공인하고 상인이 다른 게 소공인은 창업을 하고 네. 망하는 게 없습니다. 폐업을 안 합니다. 아하. 왜냐면은 네. 이제 상인은 3년 안에 80%가 실패를 하는데 네네. 소공인은 네네. 한 번 자기가 이제 이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의 뭐 90%가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3년에 문 닫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평균 우리가 조사를 했을 예. 때 평균 업력이 예. 14.5년.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이분들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나 혼자 아니면 내가 부인하고 네. 둘이 이렇게 그 집에다가 기계를 하나 놓고 네,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기계 미싱이 됐든지 기계 금속에 뭐 기계를 깎는 기계가 됐든지 예. 뭐 그런 기계를 집에다 하나 놓고 네. 물건을 오다를 받아서 조금씩 네. 자기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기술만 있으면 그러네요. 되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이 기술이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한 60년 가까이 네. 이 기술이 굉장히 축적돼 있죠. 축적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네. 이분들은 가방 만드는 공장에 가면은 네. 가방을 프라다보다 더 잘 만드는 프라다 가방보다 더 잘 만드는 분들. 그러시군요. 그리고 옷을 만드는 네. 데 가면은 세계의 어떤 그 브랜드보다 네. 더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 참 손재주 좋아요. 우리. 손재주가 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네. 세계 그 개발 경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네. 그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네. 한국이- 기능 올림픽에서도 우리 기능 올림픽 나가면 한국이 항상 1등을 그렇죠, 하죠. 그렇죠. 아, 갑자기 어깨가 좀 펴지면서. 네네. 그래서 네. 그 한국이 기술이 손기술이 네. 세계 1위라고 예. 그분들이 분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좋은 기술을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내고 네. 우리나라에 19개 업종에 네. 그 소공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는 688개의 집적지가 있고요. 네. 그 말은 50개 이상 있는 공장이 50개 이상 있는 이게 소공장들이 네. 전국에 688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30만 네. 개가 넘는 공장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고 종사하는 사람은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로 보면은 91만이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분들 그동안 저기 많이 좀 지켜봐드리고 응원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네.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죠. 그랬군요. 이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핵심 내용은 소공인들의 그 집적지를 네. 지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50개 이상 이런 소공장들이 네네. 집적돼 있는 지역, 시, 도시, 뭐 군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업종이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네. 옷 만드는 것은 옷만 만들어야 되고 구두 만드는 구두는 곳은 구두만 만들고 아. 가방은 가방만 만들고 예, 뭐 예. 기계 금속은 기계 금속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센터를 설립해 주는 겁니다. 네. 센터를 설립해 주는데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7대 3으로 예산을 해서 최고 5억까지 해서 지원을 하고 5년 동안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 소공인 특화 지원 네. 센터라고 합니다. 예. 이름을. 그래서 거기에서는 교육을 일단은 소공인들의 필요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하. 그리고 기술자들을 양성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환경 그 공장들 환경 개선하는 지원도 네.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품목에 따라서 네. 우리는 정말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공동 마케팅 네네. 하면서 디자인 같은 것들을 특별히 이제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금융 컨설팅 지원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예.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고 혼자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이분들이 그런 지원을 통해서 네. 좀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네. 아, 우리도 이거를, 내가 이 직업을 버리려고 했던 직업인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되겠구나. 네. 그렇게 해서 제일 지금 성과라고 본다면 희망을 가지는 거, 네. 그분들이. 네. 그리고 내가 희망을 가지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직업을, 이거를 네. 우리 자식에게 하라고 해도 되겠다. 그럼요. 그래서 네. 그게 저는 희망을 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참 잘 된 일입니다. 근데 지난 월 그 특별법 공포와 함께요. 이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금융자문센터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어떤 네. 활동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원법이 만들어지고 네. 여러 그 지원센터를 방문을 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어떤 게 가장 어려운가 그랬을 때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금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에 가도 대출을 못 받아요. 네. 왜 대출을 못 받느냐면은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그 경영을 하면서도 뭐 회계 장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무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고, 아. 그리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냥 물건 오다 받아서 만들어 주고 그만큼 돈 받고 또 뭐 그 상당히 많은 그 사례들을 보면은 영수증도 잘 안 띄워줘요. 아, 예. 이제 그런 관계로 인해서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모든 걸 현찰로 이렇게 관계를 하고. 네네.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거를 네. 이제 그 컨설팅 해주는 네. 그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거죠. 네. 우리 의원님이 또 소공인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각별하신지 이 소공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기술은 결코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라는 네, 네. 그 카피가 앞에 딱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네.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이 이야기를 예, 어떤 이야기를 그거는 쓰십니까? 예. 그 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신하는 법이 없는 거지요. 네네. 그래서 기술이 있으면은 네. 이분들이 창업을 하고 운영을 할 때 네. 절대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 소상공인 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 위원회 활동도 궁금하고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목표는 제가 지금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소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목표는 1차적으로는 이 소상공인들이 상인과 공인의 정책을 통해서 상인들은 물건을 좀 잘 팔면서 아까 그런 처음의 사례들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네. 하고 그래서 상인과 공인을 네트워크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인이 원하는 물건들을 공인들이 네.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래서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그러면은 거기서 새로운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가격도 쌓으면서 좋은 물건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의논을 해서 그렇죠. 하면은 그래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게 바로 창조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따로따로 각자가 하던 거를 네트워크 시켜서 그걸 모아내면은 네. 새로운 가치가 나오고 그게 바로 창조 경제다. 네. 그랬을 때에 상인도 공인도 윈윈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정책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그뿐 아니라 또 의원님께서 그 국회 연구단체죠. 한국 패션 산업 그린 포럼 네. 공동 대표신데 네. 이 서울 패션 아시아 허브 구축 사업 추진 중이시죠. 네.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동대문이라는 게 네. 세계에서도 아주 유니크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패션 네. 시장으로서는 네. 그래서 거기 아까 제가 말하는 소상공인들을 윈윈할 수 있고 세계적인 그런 그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산업부하고 네.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서 네. 지금 한 3,800억 정도의 그런 그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시는 네네네. 거죠? 새로운 네. 패러다임을 만들면서 아시아의 허브를 만드는 아하, 겁니다. 예. 아시아의 허브를 만드는 네.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예타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시장은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네. 동북아시아에서의 이게 허브가 됐을 때 네. 우리는 동북아시아를 우리 내수 시장으로 생각하고 중국도 우리 내수 시장으로 생각하면서 네. 여기 우리가서 경쟁력 있는 그런 네.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예. 목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막 미래가 느껴지고 희망이 샘솟는 네. 그런 네. 시간인데요. 뭐,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끝으로 짤막하게 네. 예,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하실 현안 또 의정활동 계획 여쭙고 싶습니다. 현안은 저는 지금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소공인 25개 집적지를 방문을 해서 네. 그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네. 내년 사업에 네. 그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예타가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네. 내년에 예산이 만들어지고 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중점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일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또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